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의료와 안전생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있듯이 한국의 의료와 안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의료는 의료제도, 우리 병원과 관련된 제도고, 그리고 의료기관도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국의 의료기관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의료기관을 하기 전에 이제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건강보험제도는 여기 여러분들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 건강보험증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서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그 사용한 의료비에서 일부만 내게 되는 이런 제도를 이제 건강보험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이 건강보험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돈을 전액을 내지 않고 일부만 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여러분이 쉽게 알고 있는 이제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의료기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동네 의원이 있습니다. 동네 의원은 여러분 가까운 곳에 쉽게 갈 수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픈 증상에 따라서 내과나 외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따로 정해진 병원으로 가시면 되고, 좀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 많이 심하게 아프지 않을 때 찾아가는 곳이 이제 동네 의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건소가 있는데, 이 보건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입니다. 보통 많이 하는 일들이 이제 예방주사, 예방접종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이제 보건소고, 그리고 일반 병원들보다는 좀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건소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학병원이 있는데, 이 대학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그러니까 동네 병원과 이제 동네 의원과 보건소보다는 좀 높은 곳이죠.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제 동네 의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큰 수술이나 세밀한 검사 같은 것은 이제 이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병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동네 의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이제 보건소나 대학병원이 그 다음으로 이제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긴급 응급 전화가 있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거나 응급 처치를 받아야 될 때 119로 전화하시면 응급 환자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기면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의 안전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안전생활 수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칙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행정안전부에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재난 대비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나라에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훈련하는 것이 재난 대비 훈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긴급 신고 전화. 여러분들 아까 119처럼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전화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직장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수칙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안전모, 작업화, 작업복 등을 이제 착용하는 이제 보호구를 착용을 잘해야겠죠. 그리고 위험물질이 있을 때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구나 소화기의 위치. 그러니까 비상구는 갑자기 이제 큰일이 생겼을 때 건물 밖으로 나가야겠죠. 이런 곳과, 그리고 소화기, 불을 끌 수 있는 이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전신문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다가 안전에 위협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신고나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안전신문고입니다. 이 안전신문고는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 전화로 신고를 하셔야겠죠. 신고하실 때는 이제 중요한 건 자신의 위치와 그 긴급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응급 상황별 신고 전화, 그러니까 신고 전화죠. 어디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디로 신고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재나 재난, 구조가 필요할 때는 119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고나 사건, 범죄, 이제 이건 112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을 만났을 때 112로 전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인터넷 범죄, 인터넷으로 내가 범죄를 당했다 라고 하시면 118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양사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122번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감염병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는 1339로 전화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급 상황,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하는지 이 전화번호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같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주요 안전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볼 수 있는 표지판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안전유도 표시입니다. 안전유도라는 건 이쪽으로 가면 안전하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상구나 대피소, 그리고 여기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마크, 이런 표시들을 안전유도 표시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옆에 보시면 경고랑 주의 표지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조심하세요라고 알려주는 표지가 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책에,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 주의, 틈새는 이제 여기 신발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추락 주의는 떨어지는 것을 이제 조심하라는 거죠. 마지막에 머리 위 주의는 머리 위에 물건이 있다는 것. 그래서 머리를 조심하라는 말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화재 안전 긴급 표지가 있습니다. 화재는 이제 불이 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화기나 소방호스, 그리고 비상전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불이 났을 때 어디에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 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지시표지인데, 이 지시표지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표시입니다. 보시면 안전모 착용, 안전모를 쓰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구명복, 이제 바다에서, 아니면 강에서 레포츠를 즐길 때 옷을 입으라는 거죠. 구명복을. 그리고 마지막은 사용 후 전원 차단.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용하면 플러그를 뽑아서 전기를 차단하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금지 표지인데, 금지 표지는 아까는 이제 이렇게 하세요인데, 이건 하지 마세요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문에 기대지 마세요. 마시오가 있죠. 보통 이제 지하철 같은 곳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수영 금지는 이 물이 깊으니까 들어가서 수영하지 말라고 하는 표지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수영장이나 바다 해수욕장 이런 곳들, 강에도 있죠. 강, 계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기연금. 화기연금은 이제 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이 나오는 건 라이터나 성냥 같은 건 사용하지 말라는 표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주의 표지가 있는데, 일반주의 표지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닥이 미끄럽다거나, 아니면 여기 유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와 함께 조심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세요라고 하는 이런 표지판이 이제 일반주의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지가 어떤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주의나 금지는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보고도 이제 이게 어떤 표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국에서 사용하는 주요 안전 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한국의 출산과 보육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